이런 절약 나쁜 게 아닌데 일본에서 말하는 절약이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는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재테크 대신 하는 절약 생활이란 내용입니다. 요새 특히 여러분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위기다, 고물가, 고유가 이런 뉴스 많이 보시죠. 한국에서도. 맨날 전날 뭔가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예.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원래 디플레이션 나라라 가지고 물가가 오른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는데 예. 최근에 맨날 첫날 뭐가 올라요 이래가지고 요즘 일본에서 난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럼 재테크를 할까? 다른 데 투자를 해가지고 물가가 오른 만큼의 내 월급을 투자해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죠. 예, 일본에서의 재테크는 절약입니다. 뉴스에서도 고물가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세요. 아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낀답니다. 당신 그 절약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절약에서는 예전에 박간의 영상 그 영상 내용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공격적인 절약을 한다. 별의별 절약 방법이 다 나오는데 있습니다. 예. 요새는 좀 다른 방법으로도 절약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보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일본 사람들의 절약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야 진짜 그것까지 하나 구라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좀 현실적인 뉴스 보도 자료랑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 들고 와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도. 그리고 현재 일본 현 상태 소개와 그 내용을 다 알려드릴게요. 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네요. 금년도의 국민 부담률 48%, 전년도로 상해 과거 최대 전망. 이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세 부담률, 그 다음에 사회 보장 비용 부담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전보다 본인이 가진 돈에서 흔히 말하는 세금, 뭐 사회보장 비용,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비라든지 그걸 더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물가 이전에 국가에서 뜯어간단 말이에요. 퍼가요. 이 느낌이 지금 과거 사상 최대란 말입니다.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으로 보면 일본은 재무성이 국민 부담률을 많이 해놨어요. 2019년 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의 국제 비교 OECD 가맹 36개국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로 보기 힘든 지표죠. 예. 여러분 이 색깔에서 이 하늘색 흔히 말하는 조세 부담률 세금을 떼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다음 위에 있는 이 약간 노란색이 사회 보장 비용 부담률.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보험 있잖아요. 그 돈 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일본은 OECD 국가 중에 약 25등입니다. 총 44라는 숫자의 국민 부담률을 갖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까? 29위. 한국은 조세 부담률은 27.9, 그 다음에 사회보장 부담률은 12.1에서 40. 일본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일본보다 한국이 조세 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네. 통계적으로. 일본보다 한국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요. 근데 뭘 적게 내느냐? 예. 사회보장 비용을 일본보다 적게 냅니다. 연금, 건강보험. 그렇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앞으로 올라갈 거라 하죠. 왜? 저출산 고령화. 태어난 친구가 적고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면 연금이 엄청 올라갈 거다. 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라갈 거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이 남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사상 최고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또한 국민 부담률이 증가 속도가 OECD 1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디플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안 올라요, 잘. 근데 일본은 올라가고 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일본 6주 연속 가격 상승이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보조금을 내니 많이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가솔린이라는 게 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바로 직격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전기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 가동률을 좀 많이 줄이고 화석 연료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프트를 많이 해가지고 부담금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기세가 일본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플러스, 짜잔, 한국어로 번역. 예. 이건 일본 수도권 사는 사람들 한정인데, 일본의 수도 고속도로가 2022년 4월 1일부터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수도 고속도로가 뭐 타바차는 50km 타는 고속도로거든요. 우리나라 뭐 거리로 치면은 50km 타는데 우리나라도 한 2만 원 낸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죠. 개정을 할 때마다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프라 비용. 그 다음에 또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건 이제 일본 서민 경제인데 일본의 이 쇠고기 덮밥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박간의 영상 중에서 일본 사람들 어쩌면 국민 음식 같은 규동 소고기 덮밥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웬만하면 가격을 안 올려요. 진짜 서민 경제 직격탄이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외식하는 데에서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고기가 수입 소고기잖아요. 해외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네? 그럼 물가 올라간 해외 걸 수입하면 일본에서 가격을 올려야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식료품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컵라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파는 가격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손이 말하는 스텔스 가격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텔스가 뭡니까? 안 보이잖아요. 숨겨놨다. 이게 가격은 똑같은데 예전이랑 비교해서 양이 줄었어. 초콜릿이 옛날에는 100엔에 한 50g이었다면 지금은 같은 100엔인데 무게가 줄었네? 한 40g이네? 내용물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예, 그런 걸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프레 사회니까 가격 올리면 고객님들 안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유지하고 내용물 줄인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물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본은 여러분 거의 30년 가까이 성장이 없는 나라예요. 정체된 나라예요.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과거에 비교해가지고 받는 급여가 평균 급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받는 돈은 줄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989년도에 비교해서 월급이 올랐잖아요. 1989년도 대한민국의 대기업 평균 임금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일본은 1989년 수준도 못 받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때보다 물가는 오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특히 요새 코로나 시국, 그 다음에 해외,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지금 현재 일본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사람들이 야 이대로면 못 산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지. 재테크를 해야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까? 코인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를 할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않죠. 현재 일본 사람들은. 왜? 과거에 버블 붕괴에 흔히 말하는 돈을 잘못 돌리다가 폐가 망신한다. 또 물론 있거니와 일본 사람들 성향상 원금 보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도전적인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재테크 할 시간에 내가 받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받는 돈을 어떻게 더 유지를 할까? 이걸 어떻게 돈 나가는 구석을 줄여볼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걸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이런 일본 뉴스가 나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하면 일본 경제신문사랑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TV 동경인데 WBS라 이래가지고 밤 10시, 11시 이렇게 방송하는 일본의 경제 전용 뉴스가 있어요. 예, 이 뉴스에서 특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2012년 2월 18일 가격 인상 러시 있어. 가격을 어디든지 다 올란다. 가게를 지킨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절약의 현장. 이 경제방송에서조차도 일본 사람들 재테크를 하세요. 투자를 하세요가 아니라 일본은 지금 물가가 오르고 난리죠. 그러니까 이 절약 현장에 최전선에 가봤습니다. 라는 이 특집 방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도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들고 온 겁니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대충 일본의 한 마트에 가가지고 취재를 한 건데 이 마트가 좀 독특한 마트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거의 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마트에 파는 거는 반값이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간다, 일본 사람들이. 다른 마트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796엔인 마스크가 여기는 마스크가 반값이네? 옆에 있는 마스크는 마스크 한 통에 169엔이네? 왜 반값입니까? 할 때 이제 거기 직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가 반값인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포장지 보십시오. 찢어졌잖아요. 이거는 유통을 못 합니다. 즉 뭐다?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케이스가 찌그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아니면 약간 하자가 있다. 일반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거. 그거를 도매로 모아가지고 파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게는 지금까지 없었다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는 사이에 이 가게 다시 주목되고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더 몰려가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런 게 있네라고 뉴스에 뜨면 말하는데 가면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지. 지금 다 물가 올라간다 하니까 여기서 미리 여러 가지 사놓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가게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는 과거에도 상당히 이제 미디어를 많이 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판매하는 가게거든요. 이런 이제 가게 특징이 뭐냐면은 조지아 커피 한 통 한 개당 62엔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0원, 440ml. 써도. 유통기한 2022년 4월 30일까지. 짧아.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마트에 놔두기에는 유통기한이 넘어갈 수도 있어. 당장 이게 최근 거기 때문에 한 2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낱개로 파는 게 아니라 통짜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440ml를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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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유통기한 2달인데 커피 48개. 마실 수 있으려나 혼자서는 힘들 수 있어. 그러면 친구가 나눠줘도 되고. 아 맞아.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개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일반 슈퍼라든지 마트에서는 유통기한 짧으면 뭐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마. 그렇게 되니까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판매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인터넷상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몇몇 디스카운트 스토어 가면은 유통기한 임박, 뭐 반값 할인 이런 거 많이 봐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맨날 전날 뉴스에서 이거 가격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올라가요라든지 그런 뉴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좀 살까? 뭐 살까 이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폼이에요. 음. 도를 넘은 게 일본에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하나 이번에 또 각광을 받습니다. 일본에는 과거부터 이 마루야스라는 슈퍼가 있습니다. 이 슈퍼는 유명해요. 왜? 유통기한 넘은 걸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기에는 유통기한이 넘었는데 저걸 사가요? 라고 느끼잖아요. 일본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2개가 있습니다. 2개요. 소비기간, 상미기간. 여기 있는 파는 거는 상미기간이 넘어간 제품을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미기간이 뭐냐면은 이 제품을 이 기간 내까지는 100%의 맛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상미기간이 넘어가서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 100%는 아니에요 라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아닐지도 모르니까 빨리 기간 내에 두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캔 맥주라든지 과자라든지 있잖아요. 카레 루 같은 것도 상미기간 있는 거는 그걸 그렇게 파는 겁니다. 이 슈퍼가 옛날부터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데 지금 한 번 더 각광을 받아요. 그래. 넘으면 어때? 먹어봐야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많이 팝니다. 9엔짜리 되는 거야. 이런 거는 푸드 로스 그렇죠. 많이 생각해야 된다 세계적으로. 그럴 때 이런 사업도 지금 괜찮네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버리면 안 된다. 잘 소비해서 환경 좋게 하자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껴야 되니까. 그렇죠. 아껴야 돼. 가자가 돼. 옛날에는 아예 안 봤는데 그래도 이 가게가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은 괜찮단 말이잖아. 그거보다 괜찮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료품 같은 게 특히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식주 중에 지금 먹는 거 얘기했어. 그러면 의는 어떨까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옷도 있습니다. 아니 옷은 뭐 일반적으로 아울렛이라든지 아예 뭐 세일할 때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일본의 유니클로, 지유 이런 거 있잖아. 그 패스트 패션 같은 거. 맞아. 이미 아울렛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나라예요. 뭐가 있냐면 이건 일본 미디어에서 한번 쳤는데 이거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짜잔. 한국어로 보내. 지금 2020년 9월이네요. 이 옷은 왜 이렇게 쌀까? 이래가지고 하나 특집으로 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100엔, 500엔, 우리한테는 1,000원, 5,000원짜리 옷도 파는 거예요. 이거 뭔가 리사이클숍 중고 가게인가? 아니요, 새 겁니다. 새고? 새 옷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올 신품, 미사용품. 근데 옷 하나에 우리가 또 1,000원짜리도 있고 우리가 또 5,000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그냥 뭐 흔히 말하는 길평가 그것도 아니에요. 나름 브랜드 옷을 파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왜 쌀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없어. 뭐가 없지 않나?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없죠? 우리가 옷을 사면은 여러분 목이라든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택이 있잖아요. 브랜드 이름 사이즈라는 택이 있잖아요. 이 옷가게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택을 모조리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옷은 제대로 된 옷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옷은 브랜드가 안 나와요. 일본에는 여러 가지 어퍼렐라, 그러니까 옷가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옷 못 파네? 아울렛에 놔도 안 팔리네? 그런데 이거를 버려야 되나? 왜? 브랜드를 지켜야 되니까. 태워야 되나? 근데 여기에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 옷 태그 다 잘라버리고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는 새 옷을 우리한테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옷 브랜드들도 지금까지는 브랜드 유지해야 되니까 버렸었어요. 그런 지금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을 해가지고 사장님 이라서 그러니까 얘기할 땐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에서 절약을 해야 되니까 재테크를 못하니까 이런 걸 저희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장이 인터뷰를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환경 파괴가 심합니다. 저희 같은 기업이 나와가지고 각종 일본 의류 기업에 가가지고 그 버릴 옷 저희가 싸게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대개 브랜드는 지켜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쌀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에 여러 가지 각종 의류 브랜드들이 전시를 해놨는데 안 팔린 거잖아. 여기 있는 건 엄청 뭐라 해야 되나 좀 짬이죠. 그런데 그 짬을 상쇄하는 게 있잖아요. 뭐 가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약하는 사람이 꽤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 이제 과거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새 거였는데 예를 들어 중고라면 이런 리사이클샵 이걸 많이 하는 일본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좀 그거 유명하죠.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았어요. 물건 샀어요. 이런 분 꽤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옛날에 그런 문화가 이 야후 옥션이라 해가지고 야후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상에서 웹 옥션 이거 얼마에 사실 분 가격 올려가지고 낙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해. 보기도 힘들어. 이건 좀 뭔가 트러블도 있고 수수료 많이 떼가네? 안 좋네? 그래서 일본에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게 있죠. 뭐 메리까리라는 게 있습니다. 메루까리. 죄송합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걸 오늘 얘기 왜 들고 와? 라고 하잖아요. 맞아. 제가 TV를 보다가 달인의 테크닉 전수 메르까리 대활용술 이래가지고 집에서 낮에 TV 보는 아줌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은 바로 한 방에 가능합니다. 집에서 불필요한 거 한번 다 들고 와봐요. 집에 있는 재고 딱 해놔가지고 있잖아요. 뭐 상처 나서 더러워요. 뭐 지났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종이 쇼핑백에 상표만 있더라도 사갑니다. 있잖아. 이제 재택 가세요죠. 아까 그렇죠. 위에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월 15만 원. 중고 판매로 15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 거래 4,000건 이상 거래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당근마켓 4,000건 이상 거래. 뭔가 신뢰가 되죠. 어떻게 팔아야 된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 물건 팔아봐요. 일반 아나운서 놔두고 찍는 거야. 그러니까 안 팔리지. 이 밑에 있는 거 보드 있잖아요. 이거 백엔샵 가가지고 원목의 느낌이 나는 보드를 딱 사와. 그걸 밑에 딱 깔고 그 다음에 사진을 딱 찍으면은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각도랑 밑에 배경이 뭐가 깔리냐에 따라 가지고 있어 보임이 달라 보인다. 맞아. 이거 보면서 괜히 4,000건이나 판 게 아니네 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나도 보다 보니까 확실히 같은 물건인데 때깔이 달라 보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중고거래에서는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도 보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취미 있고 집에 뭐 남는 거 있잖아. 그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예전부터 있던 문화인데 이걸 왜 최근에 이렇게 들고 오느냐.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뭐 벌어보자.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든지 투자 아니라 할 수 있는 재택은 집에 있는 물건 팔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팔아. 그리고 살 수 있으면 저렴한 걸 사는 거고. 이게 절약의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살림에 도움이 되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있잖아. 화장실을 그 변기에 뭐 넣어가지고 이제 500엔을 모은다든지. 그거 하면서. 그렇죠. 그걸 유지를 하면서 한 번 더 이 업그레이드된 집을 둘러보세요. 보물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커피, 자판기 커피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네요. 커피,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커피 48개 사가지고 쌓아서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그러면은 쌉 가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점점점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절약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가지고 거의 30년간 디플레이션인데 물가 오르는데 새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아까 옷 같은 것도 진짜 브랜드 옷들 있잖아.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제가 더 안 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 반값 할인되는 아까 슈퍼처럼 생긴 그렇죠. 그 가게도 미디어가 이게 지금 핫해요라고. 그렇죠. 여러분도 이용해보세요. 이런 것도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보니까 문제가 없네? 그러면 사람들이 슈퍼에 있는 거 안 사고 유통기한 좀 지난 거 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제가 더 안 돌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디프레이션 사회 안 된다 하면서 이런 거 주제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 생각할 때는 좀 위험성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좀 극한으로 이렇게 치닫는 게 있기 때문에 절약 나쁜 게 아닌데 일본에서 말하는 절약이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본 사람들의 어찌 보면 좀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으로 가는 이 절약생활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본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